시장에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 시청자가 궁금해 이 시간을 통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이건희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내 주요 시스템 통합 기업 우리가 이제 SI라고 부르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뉴딜 모멘텀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주들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 ICT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정말 찐수혜주라고 봐야 할지 점수 얼마 주시겠어요? 일단 60점 드리고요. 네. 스마트 팩토리의 선두주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 종목인가요? 일단 포스코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제 SI 그룹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 이유는 결국에는 그린 뉴딜이 너무 많이 올랐죠, 종목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쪽이 좀 쉬면서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또 디지털 뉴딜로 오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SI 업체들은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가 대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계열사고 포스코 내에 이제 보통 전산부터 시작해서 SI 전체적인 업무를 다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그 포스코가 갖고 있는 공장들, 포스코의 제철 공장이라든지 케미컬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 이거를 이제 2018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계획을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2년까지는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룹 내 스마트 팩토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향후에도 다른 업종으로도 더 이제 확대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포스코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방에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계실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토론방으로 가보시면요. 디지털 뉴딜 생각하면 아직 많이 올라야 되는데 목표 주가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글 남겨주셨고요. 역시나 디지털 뉴딜 다음 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 다음 주에 더 간다라고 토론방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9월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데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그래서 얼마나 더 갈 건데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그게 핵심인데 지금 모든 주가라는 게 항상 계속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워낙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고 지금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트를 그럼 한번 볼까요, 차장님? 예,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과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었죠. 지금 주봉을 보면 사실상 계속 빠지던 종목이었죠. 2019년부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본격적으로 하면서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안 보이다가 최근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좀 엎혀서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제 부각이 된 거죠. 이제 좀 잊혀졌던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월봉상으로도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은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면 거래가 터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쉬었다 가든 아니면 바로 가든 아니면 좀 가격 조정을 좀 일부 받고 가든 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추세는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언제든지 한 6,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스코 ICT에 대한 가격 전략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네, 신세계 INC입니다. 한국형 아마존고 시작됐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이 종목에 대한 점수 먼저 공개를 해볼게요. 신세계 INC 60점 드리고요. 점수는 동일하네요, 차장님. 예, 네. 무인 점포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것도 결국에는. 네, 그러면은 신세계 INC는 그룹 내에서 이제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신세계가 주로 하는 일이 보면 다 유통이죠. 그렇죠. 예,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하고 있고 면세점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결국에는 이마트도 관련돼 있죠. 그렇죠. 예. 네. 이마트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그룹 내 유통 사업에서 얼마나 이제 비용을 줄이고 스마트하게
그 점포를 운영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신세계 그룹 안에 이제 SI 그룹이라고 SI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업은 IT 서비스, IT 유통, IT 플랫폼 이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무인 점포라든지 스마트 리테일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INC 그러면은 최근에 뭐 신규 사업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부분도 이 종목이 있나요? 일단은 뭐 점포에 지금 한 50개 점포를 지금 무인 점포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고 사실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50개 점포당 보통 최하는 한 1억에서 뭐 한 2억 이상, 뭐 억 단위로 지금 일단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그냥 뭐 투자 단계인 거겠네요. 네,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일부 점포들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이익을 내기보다는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 300억 매출을 이 무인 점포에서 달성을 할 걸 목표를 하고 잡고 있고 2025년이 되면 한 1,200억 정도까지 늘려보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방에 올라온 글들 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과 주주분들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계실까요? 네, 신세계 INC에 대한 종목 토론실 의견을 보시면요. 이거 몇 달 동안 진짜 주가 힘이 없었는데 차트 너무 멋있네요. 근데 재료가 뭔지 궁금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고요. 대세 초기 국면입니다.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 6% 넘게 오르면서 지금 신고가 흐름을 또 그려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네, 전략을 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게 어떤 거냐 무인 점포 중에 어떤 걸 보고 있냐라고 하면 한국판 아마존고 뭐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상품 지금 새로 나온 상품을 보면 그 무인 매장용 스마트 선반 이런 것도 좀 출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바코드를 인식한다든지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선반에서 물건을 뽑으면 그냥 나가는 거죠. 바로 계산은 빼고 나가면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스트 워크아웃 단지 걸어 나갔을 뿐인데 계산이 다 되는 그거를 좀 축소시키고 우리나라 이제 소규모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을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12만 원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14만 8천 원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차트는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연초 가격을 조금 넘어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타트는 이제 했다라고 봤을 때 근데 과연 그 다음에 걸릴 선은 어딘가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이런 무거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에서 한 번씩 걸리죠. 네. 매물을 맞기 때문에 한 16만 원 근처까지 뭐 일단 1차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걸 돌파하고 난다라고 하면 한 1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틀 전에 좀 많이 올랐고 오늘은 뭐 횡보 중인데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보이든 아니면 5일선 정도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조정시 매수하시면 뭐 괜찮아 보일 걸로. 알겠습니다.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후 상승 흐름 전망을 해주셨고요. 뭐 종목 토론방에도 대세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16만 원 선 돌파 여부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목표 주가로 1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SI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끈다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점수도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70점 드리겠습니다. 오, 앞에 두 종목보다는 더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NH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 스마트 인프라 투자의 뭐 직접적인 수혜주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제가 점수를 앞에 종목들을 좀 짜게 드린 이유는 주가가 단기 급등을 많이 해서 그런 거고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상 봤을 때 어느 정도 제자리에 올라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최근 많이 올랐지만 연초 대비 아직도 주가는 뭐 4만 원대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드린 거고요. 일단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서비스 비즈니스를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고 롯데 그룹 내에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롯데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세계랑 비슷하죠. 다 유통이고 유통 쪽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사실 물건도 만들긴 하기 때문에 롯데그룹 내에 뭐 제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공장, 그다음에 뭐 물류, 유통, 판매 이런 거 다 이제 스마트
쪽으로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스마트가 과연 뭐냐라고 봤을 때 약간 자동화고 약간 편리하게 그러니까 물류를 관리를 잘하고 재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센서를 부착해서 계속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원래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들,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공정들을 좀 없애는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중심 업체다, 롯데에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롯데그룹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든지 관공서 관련된 것들 역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철도, 도로 분야에서도 지금 이 철도랑 도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도 저평가 매력이 좀 충분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한동안 잊혀졌던 종목인데 갑자기 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동종업계 이제 SI 업체들이 대부분 한 PER이 올해 이제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한 17배가 조금 넘는데, 일단 지금 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예상치로 봐도 한 10배 조금 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가가.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도대체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뭐 이게 항상 네. 관건이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뭐 1차나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뭐 2차로는 한 5만 원까지도, 예, 거기서 이제 4만 2천 원 얼마나 더 강하게 뚫어주느냐. 그다음에 이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쫓아 올라줄 때 그러면 한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42,000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로 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롯데정보통신도 뭐 종목 토론실 가봐야겠죠. 이번엔 뭐 뉴스나 애널들을 믿어보겠다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 투자자분도 좀 보신 것 같고요. ICT 기업 중에 밸류에이션상 제일 매력적이네요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이왕 가는 거 좀 더 가주면 안 되겠니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차장님의 전략처럼 뭐 1차 목표 주가 42,000원, 2차 목표 주가 5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삼성 SDS로 골라봤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해답이 될 만한 종목일까요? 전일 이제 테마 그할 시간에서 또 이정민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고 가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장님께서는 몇 점을 주실까요? 80점 드리고요. 예.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네. 디지털 전환의 선두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좋게 보세요, 그러면 차장님은? 일단은 다른 그룹 SI 업체들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크고 제일 중요한 건 삼성 SDS 같은 경우 지금 현금 자산만 한 거의 4조 가까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한 7천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돈이 많다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이죠. 예, 뭐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로 이제 주로 이제 전산 관련된 SI 관련된 업도 하지만 물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의 거의 절반 정도가 40% 조금 넘게가 물류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 초기에는 사실은 물류를 더 많이 쳤었죠. 네. 사실은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양에서 이제는 조금 돌아설 수 있는 뭐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다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토론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 SDS에 어떠한 글들이 남겨져 있는지 볼게요. 네, 역시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은 주주분들도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종목이다. 이제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또 인용을 해서 글을 남겨주셨고요. 지금 이 종목 18만 원 선을 뚫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도 있고 4차 산업의 시작이다라고 키워드를 꼽아주신 분도 있습니다. 뭐 18만 원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궁금한 건 저도 궁금한데 네. 네. 주식 가격이라는 건 항상 뭐 심리와 같이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저는 주식은 약간 좀 연예인과 비슷하다. 실력이 있는 연예인이 뜨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뜨죠.
예, 그래서 이제 SDIS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쉬었고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됐다라고 봤을 때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시기는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뉴딜 관련돼서 여전히 큰 대기업에 있는 SI 업체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는 정부와 대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쪽으로 좀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관련돼서 여전히 삼성 SDS 관련돼서는 삼성 계열사들이 지금 계속 공장 증설이라든지 뭐 새로운 투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삼성 SDI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계열사들이 뭔가를 캐펙스를 늘려가는 동안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계열사를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구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결국 상황이다. 시너지 효과네요. 네, 시너지 효과가 날 거고요. 뭐 분기별로도 보통 한 6에서 7조 정도 투자하던 거를 늘어가던 거를 이제 8조에서 9조까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혜는 오롯이 이제 뭐 삼성 SDS가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정책에서 보면 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관련돼서.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SI 업체들이 알아서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중소기업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과연 누군가라고 봤을 때는 삼성 SDS입니다. 예,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 본인 그룹사 말고 여타 기업들에서도 여전히 매출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뒷받침 그리고 삼성 강국의 면모를 또 느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차트 좀 볼게요. 예. 네. 일단 지금 뭐 참혹한 차트를 보여드리면 연봉을 보면 상장 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주봉상 보면 이제 바닥을 조금 아직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고개를 내미는 예. 정도네요. 연초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는데 18만 원도 못 가고 있죠.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현금 여력이라든지 주주 뭐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18만 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목표가는 한 2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SI 종목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1차 목표 주가 18만 원, 2차 목표 주가 24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